지역에 오늘 오후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북 동해안에는 모레 오전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포항의 한 사학재단이 설립자와 이사장의 6촌인의 친인척 행정직원 8명을 채용해 전국의 사학재단 가운데 가장 많은 친인척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 지역에 오후 3시를 기해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북 동해안에는 모레 오전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80에서 150mm, 많은 곳은 250mm 이상 내리겠으며 내일 새벽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으니 비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4에서 27도 분포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연일 상류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안동호와 임하호 수위가 크게 올랐습니다. 물이 불어나자 안동댐과 임하댐도 수문을 열고 대량으로 물을 방류하면서 수위 조절에 나섰는데요. 안동댐이 수문을 개방한 것은 2003년 이후 17년 만입니다. 성나기 기자입니다. 안동호 상류입니다. 일주일 넘게 계속된 장마비로 상류 안동호는 근래 보기 드물 정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배가 오가던 도산면 서부 선착장이 물에 잠겼고 관광객들로 붐비던 선성 수산길도 진입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댐은 자주 보지만은 비가 이래 많이 와서 그런 물이 차기는 지금 처음입니다. 요지간에는. 이처럼 수위가 올라가면서 임하댐에 이어 안동댐도 수문 4개를 열고 방류에 나섰습니다. 방류 현장에는 2003년 태풍 매미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수문을 연 장관을 보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현재 수위가 157.3m로 홍수기 제한 수위 160m에 근접한 안동댐은 오늘 새벽부터 초당 600톤으로 늘려 방류하고 있고 수위가 계속 상승하면 최대 초당 1000톤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제 300톤을 방류하던 임하댐도 오늘 오후부터 초당 500톤으로 늘렸고 최대 초당 600톤까지 방류합니다. 안동댐과 임하댐은 앞으로 장맛비 등 기상 상황에 따라 방류량과 시기를 조정합니다. 앞으로도 비가 예보되어 있어 홍수 조절을 위해서 방류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기상 상황에 따라서 방류량은 늘어날 수도 있는 등 탄력적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안동댐과 임하댐의 대규모 방류에 따라 하류 지역 낙동강 수위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9시에 예천 구당교의 수위가 1m 정도 상승하고 내일 새벽 1시쯤에는 문경시 영숙면 이목리의 강수위도 오르게 돼 여름 휴가철 야영객이나 하천 주변의 주차한 차량 등은 미리 대피해야 합니다. 특히 침수 위험이 있는 저지대와 낙동강과 연결된 지천에서도 수위 상승에 따른 안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오늘이 절기상 벌써 입추입니다. 장마가 끝나지 않고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긴 장마로 농작물 생육이 부진하고 병해충도 확산돼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돼서 농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장맛비가 잠시 그친 사이 들판에서 벼도열병 방제 작업이 한창입니다. 병원성 곰팡이에 의해 발생하는 도열병은 저온다습한 환경에서 잘 생겨나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보름 이상 빨리 발생했고 발생 면적도 2~3배나 많습니다. 비온 날짜로만 봐도 40일이 넘은 상태여가지고 더군다나 이제 도열병하고 문고병에다가 지금 벌레들도 굉장히 많은 상태여서 수확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고추밭과 과수원에도 탄저병이 확산되며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지난 7월 경북의 강수량은 290mm로 평년보다 81mm나 많았던 반면 일조 시간은 40시간 가까이 줄었고 평균 기온도 2.6도나 낮았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상당했던 지난 2003년 7월과 매우 유사합니다.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우선은 배수로를 잘 정비해 침수나 습해를 막고 과수나무는 지주를 보강하고 줄로 묶어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장마가 끝난 뒤에도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뿌리의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나무에도 양분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는데요.
특급 장마가 끝나고 나서 햇볕이 갑자기 강한 광선이 내리쬐게 되면은 일소 피해도 발생할 수 있고. 농촌진흥청은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농작물 관리 요령에 따라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영덕군과 경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영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한 연합모금에 참여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미래환경산업 박기복 대표가 200만 원, 영해면 출향인 전원석 씨가 5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지난 열흘 동안 6,900여만 원을 모았고 목표 성금 3억 3천여만 원이 모이면 지난달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경북에서 해외 유입에 따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명 더 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경상북도에 따르면 구미에 사는 64살 남성이 지난 5일 미국에서 귀국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한 결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경북의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1,410명으로 늘었고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확진 환자로 인한 추가 감염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구에서는 추가 확진 환자가 없어 누적 확진 환자가 6,943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북 도내 사립학교 설립자와 이사장들의 친인척 행정직원 채용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내 43개 학교에서 친인척 행정직원 55명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포항 향산교육재단은 친인척 8명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학교 설립자 및 이사장 임원과 친인척 관계인 사무직원 재직 현황에 관한 자료입니다. 학교법인 이사장과 설립자의 6촌 이내 친인척이 행정직원으로 있는 사립학교는 모두 311개, 친인척 직원 수는 376명입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43개 학교에 친인척 행정직원은 55명으로 사립학교가 더 많은 서울과 경기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포항 중앙고와 중앙여고를 운영하고 있는 향산교육재단은 친인척 직원 8명을 채용해 전국 사학법인 가운데 숫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중앙고등학교에 설립자의 자부와 생진료 종질 등 친인척 6명이 근무하고 중앙여고에 설립자의 며느리 등 2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포항에서 동해중학교와 동성고등학교를 운영하는 공산교육재단은 이사장의 조카와 외조카 등 3명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행정직원이 학교 재정 전반을 담당하는 만큼 행정직원도 사립학교 교직원처럼 공개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국비가 95% 이상 지원되는데 재정을 운용하는 담당자들을 재단 관계자들이 장악함으로써 재단의 비리나 이런 것들이 방치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자료를 제공한 박찬대 국회의원은 지난달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 채용 시 공개 전형 시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이 한국법원의 자사남유 명령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습니다. 대구지법은 일본제철이 7일 즉시 항고장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우리 법원의 자사남유 명령은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채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대구지법 포항지원 판사가 주식압류 명령을 인가할지를 판단한 뒤 사건을 대구지법 민사항고부로 넘겨 통상재판과 같은 절차로 해당 사건에 대해 판단하게 됩니다.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오늘 경북과 울산 해역에 노무라 입깃 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를 발령했습니다.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6월부터 제주와 전남, 경남 해상에서 발견됐으며 현재 해류를 따라 동해안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수부와 관할 지자체는 특보 발령에 따라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해파리 대형 흡입기가 설치된 선박을 이용해 해파리 제거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어제와 오늘 이틀간 포은 중앙도서관 어울마루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독도 인문학 교실을 개최했습니다.
대구 한의대학교 독도 안홍동 연구소가 주관하는 독도 인문학교실은 독도 강연과 독도 관련 유적지 탐방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독도를 둘러싼 근현대사 등 인문학적 소양 함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통합당 박형수 국회의원이 사용후 해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현재 사용후 해결료 보관 주체인 한수원이 울진과 경주 등 5개 원전 소재 지자체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울진은 연간 245억 원, 경주시는 710억 원, 경북도 514억 원의 세입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울릉군 교육발전위원회는 다자녀 가정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